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 창의 역사. 지난번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서양의 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사에서 본격적인 전쟁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죠. 고대 그리스의 병사들을 중장보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무겁고 둔중한 갑옷과 장비들을 장착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고대 그리스 병사들은 사리사라는 길이 무려 2.4m의 무거운 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활을 잘 쓰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중장보병들은 사리사를 투창하기도 했으며 근접전에서는 세계 검의 역사에서 말씀드린 파라조니움을 사용했지만 메인이 되는 주무기는 사리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중장보병들은 밀집 대형을 이루었는데 이 대형을 팔랑크스라고 하며 팔랑크스는 서양 고대 전쟁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형이었죠.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끼리 내전을 벌였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면서 중장보병 외 병사들도 많아졌고 다소 가벼운 옷차림으로 편하게 이동하며 창을 던지는 투창 전문 병과 펠타스트라고도 있었습니다. 사리사가 위력이 강하긴 했지만 너무 무거워 시간이 지나며 크기가 경량화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때 서양 고대의 무기에 다소 변화가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국가는 마케도니아잖아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마케도니아를 매우 무시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국제질서에 우뚝 서고 싶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의 사리사 길이를 무려 5m까지 늘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드냐고요? 병사들이 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러니 단시간에 마케도니아의 국력이 강해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사리사가 5m에 이르면 파괴력은 몰라도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고 측면 방어력이 취약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병대를 강화했죠. 고대 로마는 고대 그리스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팔랑크스라는 밀집대형을 쓰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장비는 기피하는 편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군의 거대한 사리사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은 하스타였고 창을 투창 형식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투창하던 창을 필룸이라고 합니다. 필름이 가장 오래 사용되었는데 필름은 투창용과 근접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고대 그리스 병사들의 사리사에 비하면 훨씬 가벼워졌죠. 중세시대가 되면 유럽 북방과 중부의 게르만족, 노르만족 바이킹들이 대거 내려오며 유럽의 주인이 되었고 유럽의 무기 편제도 확연하게 바꾸어버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창을 안 쓰지는 않았지만 창보다는 도끼나 철퇴를 애용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도끼를 배틀엑스 혹은 데이넥스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창에 대한 판타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사용하는 무기 국리르가 바로 창이고 영국 신화에서 아서왕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롱고미니아드라는 창이 있었다고 하죠. 켈트 신화에도 게볼그라는 신화 속 창도 있고요. 유럽의 중세시대는 중북부 게르만족과 이스라엘에서 퍼진 기독교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신화에서는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창, 일명 롱기누스의 창이 있죠. 샤르마누 대제 역시 성창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수소문을 했고 자신이 들고 다니던 창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선전했다고도 하죠. 이런 걸 보면은 서양 중세시대에는 절대자에게 창의 이미지를 덮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양 중세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귀족 특유의 기사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갑옷도 화려해지고 무거워지죠. 이러니 웬만한 작은 창으로는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창보다는 포람류의 무기들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포람은 긴 장대에 창처럼 작고 날카로운 날이 아닌 크고 위력이 강한 날을 장착한 무기들이랍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방천화극 혹은 동양의 대부처럼 창과 도끼를 합친 할버드로 주로 스위스 용병들이 애용했다고 하네요. 또한 데이넥스에서 조금 세련화된 포렉스, 언월도와 비슷하게 생긴 빌이란 무기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절부터 사용했던 하스타 같은 기본 원형이 되는 창들은 주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기병대들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에서 사용한 또 다른 포람들로는 워해머라고 불리는 전투용 망치, 메이스라는 둔중한 철퇴, 나무 몽둥에다가 뾰족한 철심을 박아놓는 스파이크 클럽, 철퇴를 휘두르는 플레일이라는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동양의 과처럼 서양에는 워피크가 있었고 장대 위에 대형 식칼 모양의 날을 장착한 부주, 장대 위에 긴 갈고리를 장착한 배틀훅이 있었죠. 또 랜스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서양 중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왜 기사들끼리 마상창 시합을 하죠? 그때 쓰는 창이 랜스입니다. 오로지 찌르는 것만 가능하고 서양 중세 시대에 만연했던 철갑옷을 꿰뚫을 만한 위력의 크기를 자랑했죠. 측면 공격 안 되고 정면 공격만 가능하여 이 랜스는 철갑옷을 입은 기사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랜스를 쓰는 기사들을 랜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 흔히 쓰는 단어 프리랜서가 바로 서양 중세시대 랜스를 사용하는 용병 기사단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랜스와 비슷한 무기로 파이크가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애용했다는 파이크는 랜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짧고 손잡이가 길어 보병들도 사용했다고 하죠. 파르티잔이라는 창도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파르티잔은 창촉을 의미하는데 중심에 하나의 긴 창끝이 있고 양옆으로 부수적인 창날을 더 다는 삼지창과 비슷한 형태의 파르티잔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잔의 모양은 아주 다채로웠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러시아 등 동유럽에서는 버디슈라는 도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둔중한 포람들은 르네상스 근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근세 중후반기, 전투가 화약 중심으로 변하면서 창의 쓰임은 급격하게 쇠퇴하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동과 메나 지역의 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명칭과 시대적으로 유행했던 창이 달랐을 뿐 쓰임이나 큰 틀에서 모양은 대동소이하죠. 중동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르스티바라라는 창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보병들이 사용하던 창에는 은 사과 장식을, 장교들의 창에는 금 사과 장식을 박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페르시아 제국에는 사카족 병사들로 구성된 도끼병 타카바라가 있었습니다. 인도 신화에는 시바신이 사용했던 신화 속 삼지창 트리슈라가 있고, 힌두교 신화에서 카르나가 뇌신 인드라에게 받은 전설의 창 바사비샤크티가 있습니다. 시바신의 삼지창 트리슈라는 3개의 도시를 한 번에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하며, 인드라 신이 건네준 바사비샤크티는 신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또 타밀 신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도의 신 카르티케아는 벨이란 상징적 창을 들고 다녔다고 하죠. 고대 인도에는 상 랜스라는 촉이 다소 휘어져 있는 창과, 창은 아니지만 고대 시절부터 인도에는 인도식 타격 무기 가다, 던지는 원반형 무기 차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군의 창은 언제나 구형 장식을 달고 다녔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군이 창에 사과 장식을 달았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창 무기는 인도 페르시안 랜스라고 해서 인도와 페르시아가 매우 흡사한 편이었습니다. 삼지창과 이지창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창을 사용했는데 다른 문화권의 창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끼류를 많이 사용했는데 고대 이집트의 도끼류는 메이스 X, 엡실론 X, 그리고 무엇보다 고대 이집트의 시그니처 같은 개성 넘치는 도끼로 부채꼴 모양의 도끼를 단 페넥스 혹은 파맥스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군은 창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창보다는 활과 검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창을 아세가이라고 불렀는데 아프리카 남부의 줄루족, 호사족, 응구니족이 창술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줄루족에는 아프리카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부족장 샤카줄루라고 있었습니다. 샤카줄루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세가이 창을 더 짧게 만드는데 이 창을 이크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창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3개의 독특한 이색 창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